폭락과 V자 반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낙폭이 크고 빨랐을수록 그 반등의 폭과 속도도 빠른 게 진리잖아요. 지금은 열심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 V자 완성을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한켠에서는 자산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 뺄 종목 안 뺄 종목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야 이겨라. 개미 탈출 프로젝트 W 출발합니다. MTNW 최영동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V자 반등 종목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깜짝 놀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나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35,000원대인데 증권사에서 호평과 함께 목표가 상향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5,000원 대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고요. 제목도 강합니다. 스트롱 바이, 날아라, 한일 문제도 미중 문제도 수혜라고 하면 이쯤 되면 상승 깡패죠.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15%나 급등을 했는데 아직 놀라긴 이를까요? 전문가님,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YOY 기준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788억입니다. 자, YOY 기준으로 470% 이상의 성장을 좀 보여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자에 대한 급등 부분들은 실적이 전체가 다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달에서부터 진행되었던 이러한 박스권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드디어 이제 박스권 돌파의 신호들,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증권사가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스토리들이 어느 정도 좀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하반기 들어서서도요, LAT 부분이겠죠. 엔진 부품 장기 공급입니다. LTA죠, LTA. 예, 엔진 부품 장기 공급에 대한 가능성들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테크인 부분에 대한 CCTV 체질 개선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디펜스 부분에 인도양 자주포에 대한 실적 부분들도 굉장히 좀 크게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사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에 대한 이제 골고루 성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도 오늘 굉장히 좀 좋습니다. 외국인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로는 1,000억 정도의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만 동사에 14만 원, 14만 주, 15만 주에 가까운 거래량도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전사 부분에 대한 성장 흐름들,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그와 더불어서 테크인, B2B에 대한 매출 증가 부분들도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단기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장이 어렵게 진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가두리 장세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반기 들어서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 증권사의 의견에 한 표를 좀 던져주고 싶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포트 인에 대한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35,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 매물대가 좀 자리 잡고 있는 가격대겠죠. 한 4만 원대까지에 대한 2차적인 목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최종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목표가 설정해드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포트 2인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8월 들어 하루 빼고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마도 자사주 매입 효과와 함께 자산 유동화 효과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 시장에 이마트는 굳건하다라는 메시지를 건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거 그냥 급한 불 끄기인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의 공세에 역성한 지 꽤 됐잖아요. 이마트 과연 주가 추세적으로 반등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의견 들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마트 오늘 5%대에 대한 강한 상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즐거운 이야기들을 해드리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그런 이제 업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앞서 언급하셨듯이 자사주 950억 수준의 이제 매입 공시를 좀 했습니다. 뭐 그만큼 주가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턴어라운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다만 기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을 좀 보실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영업 현황에 대한 개선세가 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되면은 아직까지 이마트를 보는 시각 자체는 시장에서에 대한 시각 자체는 굉장히 좀 냉랭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영업 적자가 259억 정도 좀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뭐 마트 부분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이커머스에 대한 역성장 부분들이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5%대에 대한 반등 흐름들 그리고 빠르게 V자 반등이 좀 이루어지면서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15만 원대까지에 대한 상승치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성공적인 이커머스에 대한 진입 부분들 확인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커머스 인터넷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덩치가 큰 이마트가 과연 움직여줄 수 있을지 좀 발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오히려 성장 이후에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영업 적자 부분들을 좀 탈피하는 과정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자에 대한 5%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 그리고 낙폭이 크게 과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자체는 포트 인에 대한 의견보다는 오히려 5일선과 21세대 이격 자체가 좀 줄여드는 과정에서 포트 아웃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에서도 이커머스 하고 있잖아요. 쓱의 성공 여부까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웃 찍고요.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부 측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시장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장비주 가운데 KC텍도 급등을 하고 있긴 한데 뭐 드라마틱한 상승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혹시나 우리 관심권역에 넣어두고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KC텍 오늘 4.75%의 좋은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뭐 수급 현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바닥서부터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심권역에 좀 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 간의 손바뀜 물량들이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21선에 대한 강한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는 좀 붙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좀 높은 차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화이트리스트를 좀 배제를 함으로써 상당 부분 좀 화해에 대한 제스처보다는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정부 정책이 담겨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1차적으로 소재, 재료 부분에 대한 상승 부분이 좀 나아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 3차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장비 쪽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장비 쪽에 대한 국산화율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반도체 습식 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들 상당히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겠죠. 2분기 같은 경우 미중력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산업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크게 위축돼 있었던 상황들인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2020년도를 좀 바라보면서 투자 모멘텀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듯이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다소 조금 지지부진했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는 오히려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자 21선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분기, 2분기 실적 다소 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발주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준다, 하반기에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턴어라운드가 진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올해 6월 달에 보여줬던 저점 구간들 그리고 8월 달 들어서면서 저점 구간들 계속적으로 저점을 좀 높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승 패턴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하향 이탈시키는 흐름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21선 강한 돌파 흐름들은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주가에 대한 방향성들을 우상 패턴으로 읽으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좀 제시드리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포트인에 대한 의견 제시해드리면서 KC텍 남은 시간 동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매출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시면서 K스택까지 포트 인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